안녕하시렵니까? 자, 카파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부제는 지네시스 업 AI 에이전트 이렇게 붙였는데 맨날 바뀝니다. 원래 이게 헬로 월드였었어요. 이 렉처 이름이 원래 이게 렉처 노트 이름이 두 개로 나눠졌어요. 원래는 이런 걸로 썼거든요. 이런 걸로 쓰다 보니까 도대체 이 렉처 노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뭐지가 개념이 잘 안 쓰는 거예요. 들은 사람들은 아는데 교수님 헬로 월드에서 그 있었던 그 example 있잖아요. 뭐 우리 말하긴 좋은데 그래서 이게 좀 딱딱한 공식적인 타이틀로 다 바꿨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 했던 이런 이쁜 이름들은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끔 하고 그냥 카파 플랫폼 인트로덕션 카파 플랫폼 The Genesis of AI Agent라는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카파는 5가지 독수리 오형제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 중에 삼형제가 에토스 있고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있고 theoretical framework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형제가 이제 카파 플랫폼이에요. 근데 세 번째 형제가 오형제 중에 눈으로 보이고 우리가 진짜 거기서 프로그램도 짜고 하니까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왜냐면 몸을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은 약간 정신을 담당하는 부분이고 이게 몸뚱아리고 나중에는 뭐 피 같은 거고 약간 그래요. 이코노믹스는 이 전체의 피고 얘는 그 피지컬한 거를 뼈 같은 거 있잖아요. 뼈대 같은 거니까. 그래서 중요해서 한번 보는데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플랫폼의 진화도 있어요. 원래는 카파가 1.0은 컴퓨터 어댑티브 포머티브 어세스먼트라는 그 프로젝트 이름도 그랬었고 플랫폼 이름도 이거였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주로 하는 게 뭐냐면 문항 오토매틱 아이템 제너레이션 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묶어가지고 어세스먼트 만들고 어세스먼트 모형 만들고 어댑티브하게 만들고 뭐 하는 그 방법론이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요렇게 되어 있었어요. 요 보면요. 스템에 뭐 들어갈 거냐, 옵션에 뭐 들어갈 거냐, 여기 뭐 스템 정하고, difficulty 정하고, answer type 정하고, cognitive level 정하고, 뭐 이래가지고, 원래는 automatic item generation template 만드는 프로그램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만들어진 걸 엮어가지고 assessment template 만들고, 그걸 어댑티브 만들고 MST 만들고 뭐 멀티 스테이지 테스팅 만들고 뭐 이런 작업을 여기서 이제 했었던 거예요. 한작 10몇 년을 했죠. 아직도 어제도 전화 왔더라. 연락 왔더라. 싱가포르에서 교수님 아직도 그거 하고 계십니까? 워크숍 해달라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근데 이제 요건데도요 엄청 힘들었어요. 복잡했었어요. 왜냐면 그 많은 문항을 다뤄가지고 하는데 막 얼굴이 노래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노래진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이거 하다가. 예. 근데 쉽지 않았었어요. 이거 하는 것도. 왜냐면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요. 들어와서 보시면 이게 이것도 돼요, 저것도 돼요, 뭐 이것도 돼요, 그림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리도 돼요, 뭐 이러고 뭐 수식도 돼요, 뭐 이런 거 막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문학이라는 게 뭐 글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문법은 돼요, 뭐 이런 것도 단어는 되는 거 알겠는데 뭐 지문은 돼요, 뭐 이러고 뭐 다구지긴 사람이 많아 이렇게 그래서 뭐 그 다구지길 때마다 그것도 뭐 한번 해봅시다 그러고 이제 어쩌고 저쩌고 만들어서 저기 어디까지 갔냐면 저기 그 아마존 AWS 시험까지 갔은 거예요. 시스코 시험, 아마존 시험, 뭐 GMAT 뭐 거기 가서 사실은 룰 베이스로 AIG는 탑인 것 같아요. 제가 카파가 룰 베이스. 근데 비싸요. 이 하는 템플릿 만드는 것 자체가 비싼 거예요. 그래서 뭐 HMH도 제가 그 하루 워크숍 갔었어요. 한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냈지만 그래서 업계 사람들 저를 다 압니다. 이거 되는구나. 근데 이거 만드는 게 subject matter expert가 이 프로그램 짜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구나. 그래서 그냥 수작업으로 한두 개씩 만들어서 그냥 문제은행 만들어서 쓰지 뭐. 근데 대부분 지금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진행이 왔던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23년도 겨울에는 왔습니다. GPT가 왔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생성형 AI가. 그래서 그러면 이제까지 했었던 이거를 잘 보세요. 문항 생성하는 이 플랫폼을 생성형 AI로 어떻게 접목을 시키지 하면서 제가 한 1년간 칩거에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아이 25불짜리 그 챗GPT에서 뭐 문항도 삐질삐질 생성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뭐 말해주니까 뭐 10개도 주고 뭐 20개 달라니까 20개 주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저희 그랜트가 다 떨어졌어요. 그 컨트랙이 연구소에. 일단 올스톱인 거예요. 이전의 방법이 되긴 되는데 너무 비싸다. 이걸 한번 찾아보자. 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저를 떠나갔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카파이 굴인 거 뭐 이거 뭐 AIG가 뭐 룰 베이스 뭐 이러면서 태태태 이러면서 다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슬퍼하면서 그럼 나 어떻게 살지? 십몇 년간 한 게 이거밖에 없는데 10년 넘도록. 그래서 이제 생각해서 카파 2.0을 만든 거예요. 플랫폼도 만들고 이론도 체계도 다시 만들고. 그래서 카파 2.0은 이제 AI로 완전히 전환을 하는데, 그래서 어세스먼트 2.0도 가지만 이게 그냥 어세스먼트 되는 것도 아니고 인 제너럴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쪽으로 넘어와야 되겠다면서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그 카파 플랫폼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그냥 에이전트를 만드는 거죠. 그 중에 문항 생성 에이전트도 괜찮아요. 스코링 에이전트도 괜찮아요. 근데 그거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피드백 에이전트도 괜찮지만 그런 템플릿 진짜 많죠. 가보시면. 그렇지만 꼭 그 템플릿 아니라 다른 것도 만들 수 있고 더 나은 것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Computer Adaptive Formative Assessment, Collective AI on the Foundation AI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또 깊게 할 거예요. 우리가 그 평가공학이라는 수업을 한번 1시간은 해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평가공학을 이야기할 때 평가공학이 어떻게 시작돼서 쭉 와서 지금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이 어디까지 와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은 할 텐데 그때 다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라고요? 옛날에는 어떤 플랫폼이었는데 문항 생성하는 플랫폼만 가지고 있다가 이런 것만 가지고 있다가 이게 AI 에이전트 만드는 플랫폼으로 그냥 바뀌었구나. 근데 그 중에 이 플랫폼은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진화를 해서 21세기 지금 버전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AI 엔지니어링을 하는 플랫폼으로 넘어가고 있다. 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웹사이트 그냥 인터페이스 봅시다. 이게 좋은 거는 뭐냐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한번 했죠. 그쵸? 쭉 보면서 이런 거 있습니다. 저런 거 있습니다. 한번 했기 때문에 둘러보기 한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빨리 지나갈 수 있어서 빨리빨리 지나가고 넘어갈 거는 넘어가고 해봅시다. 알겠죠? 자, 플랫폼 ai.carplet.com 들어오시고, 그죠? 오른쪽에 보면 로그인하는 게 있을 거니까 로그인하는 거 누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기존 유저들은 이메일하고 카파키 넣어서 로그인해도 되는데 레코멘드 안 합니다. 기존 유저들도 뭘 하라고요? 구글 어카운트 셋업 하셔서 그 이메일로 되어 있는 구글 어카운트로 되어 있는 걸로 하십시오. 얘는 언제 쓰냐면 내 어카운트가 구글 어카운트에 없을 때만 써야 돼요. 내 어카운트가 만약에 구글 어카운트에 있는 거면 계속 이걸로 로그인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전 우주가 편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수님 제가 구글 어카운트가 없는데요. 그 이메일에 해당하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만드세요. 그 이메일을 구글 어카운트로 만드시라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꼭 지메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 이메일을 구글 어카운트로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카파에 쓰고 있는 그 이메일을 구글 어카운트로 만들면 항상 이걸로 접속이 되겠죠. 약간 구글 세일즈맨처럼 되네요, 지금. 괜찮은데? 응? 그게 여러분 정신건강에 편하고 시큐리티도 이게 높아요. 잘 보세요. 이러면 누가 관리해 주는 거예요? 로그인하고 어쩌고저쩌고를. 크롬하고 구글이 그래도 관리해 주잖아. 본인이 이거 넣다가 아무 웹사이트나 이거 때려 넣다가 나중에 뽀록 나면 난 책임 못 져.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무슨 뭐 적고 다녀야 되지. 어딘가 적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하려면. 그죠? 이 짓 하라고요,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 여기 가는 게 그럼 구글이 다 알잖아요, 내 거를. 네가 하다가 분탕질 치는 것보다 낫다. 예를 들어서. 아시겠죠? 이게 안전하고 시큐어하고 릴라이어블한 방법입니다. 내가 진짜 관리 잘할 수 있어. 나 구글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는데 내가 진짜 관리 잘할 수 있어. 한번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여기다가 registration에서 쓰시는 게 여러분한테 진짜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었어요. 이렇게 써요. 못해서 안 쓰는 게 아니고. 알겠죠? 그러면 아니 내가 없으면 어때요? 바로 새로운 어카운트가 만들어집니다. 지금의 유저 어그리먼트가 이게 공개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아니요. 카파가 아직은 세마이 오픈이에요. 왜냐하면 수업을 듣거나 하시는 분만 오피셜하게 써야 돼요. 근데 내가 수업을 듣는지 안 듣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가만 있는 거지. 원래는 수업을 듣거나 레지스트레이션 한 사람, 이 어그리먼트를 한 사람만 쓰는 오피셜하게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난 수업도 안 들어요. 뭐 들어요? 그럼 쓰지 마세요. 쓰다가 걸리면 변호사가 찾아갈 겁니다. 알았죠?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요거는 /u를 해서 하면 어떤 웹사이트가 나오는데 교수님 제가 지금 잊어버렸어요. 카파키랑 지금 이메일은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메일이랑 키를 한 번 더 살려서 전송을 해줍니다. 내가 키 받은 거를 그 이메일 딜리트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내 키를 하고 싶을 때는 /u에서 요 사이트에서 그 이메일 적으면 그 이메일에 해당하는 카파키가 다시 날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replicable 됩니다. 이거 좀 지워주세요. 이거 빨간 줄 친 사람 좀 지워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거 한번 나올 때마다 나 어떻게 지워야 되는지 모르겠어. 요거 하신 분 지워주세요. 왜냐면 이게 넘어갈 때마다 계속 남아있더라고 이게. 빨간 줄, 빨간 펜 선생님 지워주세요. 뭐 또 하고 안 한다, 안 지운다. 커피 한잔 먹고. 이게 뭔가 줌에 셋업이 있겠죠. 어떻게 지우는지. 자, 키 레지스터 애플리케이션 하는 거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저번 주에 드렸던 거 아직 오픈 AI API 키 일을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좀 아니 지워다 그걸로 쓰시면 되고 빨간 거 좀 지워주세요. 이거 누가 그러셨는지 모르겠네. 여러분도 보이시죠? 이거 빨간 거 모든 사람한테 지금 보이고 있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지워야 될지 모르겠네. 제가 어떻게 지우는 방법이 없나. 한번 지워봅시다. 지우개로. 지웠다. 내가 지우면 되는구나. 나도 지울 수 있구나. 알겠습니다. 또 한번 또 지워버려야지. 자, 그다음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받으신 거 여기 얼굴, pretty face, profiling face 하시고 my info 하면 OpenAI API 키 여기 저장하는 곳 있죠. 앞으로는 이게 뭐 클로버도 생길 거고 제미나이도 생길 거고 여러 개 생길 거예요. 지금 OpenAI만 있으니까 GPT만 있으니까 여기 하시고 세이브를 하시면 이제 여러분이 만드는 에이전트는 디폴트로 이제 여러분이 프로바이드한 키를 가지고 작동을 할 겁니다. 제 걸 만약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에러가 나요. 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 그게 키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걸 없애버릴 거잖아요. 제 키는 그 리보크 시켜버릴 거니까, 보이드 시켜버릴 거니까 제가 드렸던 GPT 키는 뭐 조만간에 일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거 셋업 하셔서 해야 되고, GPT 키가 있다 하더라도 뭐라고요? 오픈AI 팔러시가 얼마 전까지는 그래서 카드로 일단은 결제를 한번 해놔야지 그게 일이 되게끔 해놨기 때문에 좀 귀찮죠. 그쵸? 제미나이는 그게 없어요. 그 하루에 100번까지 무료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구글은 예를 들어가지고 API 키는. 그래서 조만간에 그걸로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편의를 증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구글 세일즈맨 같아. 자, create agent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에이전트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어제는, 저번 주에는 뭐였어요? 만들어진 거 둘러보는 거 했었죠. 그죠? 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두세 개 더 올려놨어요. 에이전트들 3개인가 더 올라갔는데 오늘 시간 되면 그거 한번 보시고. 자, create agent 하면 스크래치에서 만드는 게 있고 처음부터 만드는 거 있고 템플릿으로 만드는 게 있는데,
일단 템플릿으로 만드는 것부터 먼저 한번 구경 한번 해봅시다. 템플릿으로 만드는 것으로 가면요. 이때까지 지금 제가 올려놨던 템플릿들이 쭉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템플릿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교육용으로 만들다 보니까 좀 간단한 거, 같은 기능을 하지만 좀 어려운 거,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지금 이게 지금 처치가 곤란해요. 여기서 계속 올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막 무슨 템플릿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템플릿 넘버 달아야 되고 막 난리가 부르스가 났습니다.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템플릿을 쭉 보시면서 템플릿 디스크립션이 있으니까 보고 제목 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템플릿을 골라서 일단 시작하시면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원하는 템플릿을 더블 클릭을 하시든지 따닥 하시는데 요즘 나이가 드니까 더블 클릭하는 속도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광클 엄청 잘했는데 따닥 하시든지 아니면 선택하고 밑에 넥스트 버튼 누르면 이제 선택돼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이건 너무 쉽죠, 그죠? 근데 어떤 템플릿으로 내가 만들까 고민하는 거는 다른 이야기예요. 너무 많아요. 이 degree of freedom이 너무 높아요. 그래도 누가 중앙에서 공급해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든 건 여러분 다 보시거든요. 템플릿을. 그래야지 이렇게 수업도 진행이 되고 좀 쉽게 만드니까. 그래서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는 템플릿당 설명이 따로 필요해요. 그게 무슨 템플릿이고 무슨 기능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일단 했다 칩시다. 예? 하나를 했다 칩시다. 그래서 그 중에 뭐 쉬운 거나 이렇게 뭐 My Translator, Singleton 그 밑에 보면 템플릿 1 해가지고 있어요. 더블 클릭하면 이런 요소들이 보여요. 내가 뭔가 바꿀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는 디폴트 값도 보여요. 그리고 밑에 조금 설명도 보여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파라미터 혹은 이 템플릿 베리어블은 뭐구나. 그럼 내가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바꾸면 되겠구나가 대충 눈에 보여요. 근데 이것도 템플릿별로 렉처가 따로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템플릿이 복잡해지니까. 이 도대체 무슨 템플릿이에요? 알기가 힘들어요. 근데 없는 것보다 낫죠. 처음부터 내가 다 짜야 되는 것보다 낫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대고 이거는 이제 수업을 할 때 야, 템플릿 3번 꺼내봐. 3번은 뭐야? 어떻게 된다는 설명해봐. 이거 바꿔봐. 어쨌든 요 내용만 바꾸면 그쵸? 그러면 거의 이거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클릭하고 내가 변수 설정 정도만 하고 하면 뭐 간단한 문항 생성기라든가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next 하면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 이름을 이렇게 바꿨다고 칩시다. 그리고 create agent를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화면을 이동을 해요. 화면을 이동을 해서 내 my agent가 보이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왼쪽 상단에 여러분이 지금 방금 만든 에이전트가 가장 최근에 만든 에이전트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수업을 끝나고 나서 템플릿 하나 가지고 만드는 실습도 할 거예요. 해서 런도 하나 할 텐데 흐름은 저렇구나. 지금 여기 이거 막 렉처 하면서 실습하면서 뭐 이러기가 좀 그래가지고 템플릿으로 만드는 것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뭐 런을 하든지 에디트를 하든지 딜리트를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러고 자 from scratch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내 젊음의 빈노트에 무엇을 그려야 할까 나밀이 뭐 이런 거 긴밀인지 남밀인지 뭐 그거 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실력자들이 하시는 건데 이 수업은 어디를 위주로 할까요? 템플릿을 위주로 할까요? build from scratch를 위주로 할까요? build from scratch를 위주로 하는 수업입니다. 제가 이거를 원데이 워크숍 하라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요거 싹 만들어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지금 적절한 거 만들어서 템플릿으로만 만드는 거 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 수업은 15주기 때문에 주로 이거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줘도 소스 코드 분석해서 여러분이 사실은 템플릿까지 만들 수 있는 역량까지 증강시키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준 템플릿에 변수 바꿔서 쓰는 게 아니고. 이건 약간
뭐지? R의 패키지 잘 배워서 쓰는 개념인 거예요. 그냥 R의 IRT 패키지를 쓰는 개념이 이거는 뭐예요? R에서 IRT 패키지를 내가 만드는 개념이에요. 그 두 개의 실력 차이는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그럼 R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깊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R에서 패키지 만드는 사람하고 R에 있는 그냥 누가 만들어준 함수랑 패키지 쓰는 거하고 레벨가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쪽을 어디라고요? 가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만들어 보는 거를. 그래 보면요. 또 아까 우리 카파 1.0 있죠? 뭐 문항 만들고 하는 거랑 뭐그 진배 없어. 별로 차이 없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걸로 이제 그런 드라마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맨날 업그레이드 되니까 바뀌는데 왼쪽은 이제 설정을 하는 내 에이전트를 설정하는 패널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만들면서 코딩을 좀 하고 혹은 스페시피케이션을 좀 하고 오른쪽에 내가 이게 어떻게 구동되는지 샘플러 디버깅 화면에서 한번 보자. 실제 이제 에이전트가 일을 할 때 보자는 왼쪽 패널과 디버깅 패널로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카파 에이전트 만드는 것은 스크래치로 만드는 것은.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뭐 키도 넣고 뭐도 넣고 뭐 에이전트 아이디도 넣고 뭐 설정도 받고 뭐 타이틀도 하고 디스크립션도 넣고 뭐 파라미터도 있고 사실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야금야금 되고 있어서 근데 기본 골자는 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턴 단위로 셋업을 해서 멀티 턴을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유니턴에서 멀티턴으로 넘어가게끔 이렇게 이제 스페시피케이션이 되게 돼 있죠. 요게 이제 뭐 랭그래프나 이런 같은 드래깅 해가지고 쫙 긁어가지고 붙이고 화살표 탁 이어가면 훨씬 더 멋있죠. 랭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면 훨씬 랭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카파는 그렇게까지는 뭐 아직은 뭐 갈 의향이 없고 약간 보링하지만 굉장히 전통적인 수준이지만 여기서 한 턴 한 턴 늘려서 요 안에 있는 내용을 채우고 각 턴에 모형 스페시파이해서 넘어가는 그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모델 같은 거 채우고 지금은 이제 4.1 나노가 디폴트고 5.0은 아직 일을 안 하는 이유를 잘 못 찾아가지고 5.0 있긴 한데 그 쓰지 마시고요. 4.1 나노 요거 모델 바꾸는 거는 나중에 같이 하시고 여기 이제 제미나이도 들어가고 뭐 LG에서 만든 것도 들어가고 뭐 글로버도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키값 불러다가 나중에 저기 뭐냐 API 키 불러다가 이제 쓰면 되니까 그는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는 뭐 크게 어려운 일 아니니까 이제 에이전트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무슨 모형 플랫폼 쓰는가는 이제 좀 점차 중요하지 않는 이슈로 계속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배우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요 두 가지예요. 세이브하고 그래서 이제 저장하라는 게 뭘까? 내 에이전트를 저장한다는 게 뭘까? 그 다음에 import from text, export to clipboard 요 두 개를 제일 많이 쓰실 거예요. 요 하나, 둘, 세 개. 세 개를 제일 많이 쓰실 거예요. 나중에 하나씩 저기 쓰면서 저장하면서 되는데 import 같은 경우는 이제 누가 나한테 코드를 줬을 때 여기다가 페이스트 하고 import 하게 되면 그 에이전트 코드가 그대로 넘어옵니다. 내가 코드를 주고 싶을 때는 뭘 해야 될까요? 저장할 때는 저장하면 에이전트가 저장이 되고 이런 아이디가 보여요. 그럼 그 아이디가 이제 내가 오픈을 클릭해 보면 오른쪽 상단 패널에 내가 지금 방금 저장했었던 그 에이전트가 이렇게 보입니다. 아시겠죠? 클릭하게 되면 앱을 클릭하게 되면 앱으로 또 넘어가고 요 클릭하게 되면 다시 소스 코드도 넘어오고 이게 내비게이팅을 몇 번 왔다 갔다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export to clipboard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이제 export 해가지고 썼죠. 그 다음에 import from text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하는데 지금 이제 해보셔야 되는 지금 마치고 실습이 제가 요 코드를 드리면 요 코드 그대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한번 임포트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면 되고 그리고 내가 에이전트 만들었어요 교수님. 그러면 우리 여기서 보이는 만들 때 보이는 요
코드 있죠. 요게 에이전트 아이디예요. 에이전트 아이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 아이디가 있는데 요 에이전트 아이디를 요 클릭하면 다시 하이퍼링크가 있는 거고요. 그 에이전트 하이퍼링크로 넘어가는 거고, 아니면 요거를 뭐 저장할 필요는 없는데 알고 계시면 예를 들어서 kappa.com 하고 에이전트 아이디 이렇게 넣으면 내 에이전트의 유니크한 주소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만들었어. 우리 애들을 위해서 내가 만들었어. 애들아, 아빠가 만든 에이전트다 써라. 그러면 요거를 이제 그 학생들한테 혹은 동료한테 보내주시면 동료들이 그걸 쓰면서 에이전트가 구동되기 시작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쓸 때는 이제 start 클릭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UI가 약간 바뀌었죠. 지금 파란색 바탕으로 바뀌었는데 기본 구조는 똑같습니다. 중앙에 있는 start를 하게 되면 시작을 하게 되죠. stop and initialize를 없애버렸죠. 유저가 이제 인풋 할 때는 여기다 유저에다가 인풋을 하고 여기서 엔터를 치셔야 돼요. 인풋하고 엔터를 치시면 그걸 먹어서 위쪽으로 가서 이제 에이전트랑 인터랙티브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고.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끝나고 나면 이런 걸 해서 이제 엔드 턴 나오면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턴이 끝나고 나면 밑에 요런 그 이거를 뭐 긁어다가 복사를 해서 카피 앤 페이스트 해서 내가 쓰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렇게 돼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 하면 이제 클립보드로 가요. 클립보드로 가서 컨트롤 C 한 거나 같은 효과가 있죠.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어디 붙여넣기 하게 되면 문서 같은 데 쓸 수 있고, V가 있을 때는 SVG가 있을 때는 SVG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지가 있을 때는 SVG가 가능한 경우는 V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여러분들. 그 이미지가 SVG로 다운로드 받으면 사이즈도 적고 퀄리티도 높기 때문에 가치가 높아요. SVG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보여요. D는 이제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는 거고, P는 PNG 파일로 다운로드 받는 겁니다. 그 해당 결과물을. 그리고 이제 이 전체를 나중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콜라보레이션 할 때 이 전체를 묶어서 다른 에이전트한테 넘기는 그 작업도 할 거예요. 요 결과를 내가 복붙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에이전트가 자동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interoperability between agent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그 구조를 우리가 이제 배울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배우는 거니까 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이걸로 엄청 간단한데요, 교수님. 하지만 이제 깊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뭐 간단해 보이면 좋고, 그렇죠? 아마 오늘 숙제 중에 하나는 요 비디오 렉처에 대해서 코멘트가 한 두세 줄이에요. 코멘트 두세 줄 달고 한글, 영어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는데 코멘트 달고 코멘트 단 부분 자기가 스샷 잡아가지고 제가 올리라는 부분에 자기 이메일하고 같이 올리면 이 사람 요거 과제 끝냈구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자격증 그거 할 때 넘어가겠습니다. 플랫폼에 대한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를 하셔도 되고요. 카파 플랫폼의 데피니션, 사이테이션 다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그 플랫폼에 대한 닥터 이온 이거는 제가 플랫폼을 설명한 거고, 플랫폼 이셀프에 대한 그 사이테이션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넣어놓으면 좋겠네. 그래서 카파 플랫폼을 썼는데 쓴 거에 대한 사이테이션 필요해요, 교수님. 그러면 그거 쓰시면 되고, 카파 플랫폼에 대한 설명에 대한 사이테이션 필요하면 이거 쓰시면 됩니다. 뭐 이거밖에 뭐 특별히 없어요. 그리고 거대한 렉처 노트가 다 카파 플랫폼 예제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다른 건 없네요.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